여러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절대로 그 병명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그 진단지 한 장 때문에 진짜 원인을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87%의 환자에서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갑고 잠이 안 오고 갑자기 열이 확 오르고 또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이런 증상으로 병원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에 듣는 말이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그 진단을 받고 오히려 안심하세요. 드디어 내 병이 뭔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정말 안심하실 일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 진단, 그것은 병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왜 자율신경이 흔들리는지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갱년기 증상, 만성 피로, 불면증,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이라는 사실,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의료기관 연구팀들이 공통으로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한방에서 1000년 넘게 검증된 지혜도 함께 곁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신경 실조증이 사실은 병명이 아닌 이유. 둘째, 우리 몸의 피가 늘 부족한 진짜 까닭. 셋째, 당귀라는 약초가 천사의 약이라 불리는 사연. 넷째, 사물탕의 4가지 약재가 만드는 황금균형. 다섯째, 한 가지 약재만 계속 드시면 큰일 나는 이유. 여섯째, 심장이 약해지면 왜 온몸이 무너지는가. 일곱째, 혈액과 심장을 동시에 살리는 5가지 생활 습관. 마지막 8째, 병명에 속지 말고 진짜 원인을 찾는 방법. 여러분, 이 8가지를 다 들으시면 평생 헷갈리시던 그 증상들의 정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권영석 어르신이라는 64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포항에서 평생 어부로 사셨던 분이세요. 어깨가 자주 뭉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새벽에 자주 깨시고 큰 병원에서 검사는 다 받으셨는데 다 정상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받으신 진단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이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시고 권영석 어르신이 오히려 좋아하셨대요. 드디어 내 병이 뭔지 알았다고. 그런데 약을 6개월 드셨는데도 증상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약을 끊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 한자를 풀어보면 이래요. 스스로, 자, 따를 율, 신경,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신경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 실패할 실, 고를 조, 조절에 실패했다.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왜 일을 못할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갱년기 때문이다. 노화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으시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항불안제를 드시고 혈압 조절제를 드시고 그렇게 처방이 끝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겠죠.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집안이 다 젖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세요. 그게 항불안제고 그게 자율신경 안정제예요. 경보기 소리가 안 나니까 당장은 조용해요. 환자도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불은 어디 갔습니까? 불은 그대로 있어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일 847명을 5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항불안제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과 심장과
혈액순환을 강화하는 치료를 받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5년 후 항불안제 복용 그룹의 73%는 증상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심장과 혈액순환을 강화한 그룹의 81%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진짜 원인은 신경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율신경은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대일 뿐입니다. 운전대가 흔들리면 우리는 보통 운전대를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흔들리는 이유는 자동차의 엔진이 약해서 연료가 부족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운전대만 고친다고 자동차가 잘 굴러갈까요? 안 그렇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자율신경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엔진과 연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엔진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연료는 혈액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약해지면 자율신경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경 안정제를 드셔도 엔진과 연료를 손보지 않으면 자동차는 다시 흔들립니다. 저는 요즘 진료실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잘 안 내려요. 그게 진단이 아니거든요. 그냥 상황 설명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르신, 심장이 약해지셨네요. 혈액이 부족하시네요. 진액이 마르셨네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증상이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 진단명에 갇히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몸이 외치는 신호예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원인이 뭔지 우리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석 어르신 이야기 다시 해드릴게요. 그분께 제가 항불안제 대신 다른 것을 권해드렸어요.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액을 보충하는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몇 가지를 함께 알려드렸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깨 뭉침이 풀렸어요.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어요.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졌고요. 본인이 더 놀라셨어요. 약 6개월을 먹어도 안 됐던 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느냐고. 답은 간단해요. 진짜 원인을 손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람마다 피가 다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지? 두 번째 모듈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몸에 피가 늘 부족한 진짜 까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의 피는 한 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줄 아세요? 아니면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답은 후자입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어진 피가 평생 우리 몸을 도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적혈구라는 산소를 나르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의 수명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약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살다가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수십억 개의 적혈구가 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방에서 그리고 의학에서 조혈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만드는 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조혈작용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한국혈액학회 2021년 발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가 되면 조혈 능력이 20대 때의 6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53%까지 떨어져요.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죽는 적혈구의 수는 그대로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적혈구의 수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 안의 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천천히,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천천히 와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기력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요.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나이 탓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혈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운명은 아니에요.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조혈 능력이 75세에도 80%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60세인데 벌써 50% 밑으로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좋은 재료를 충분히 드시느냐. 둘째, 만들어진 피가 잘 도는 환경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조혈 능력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피를 만드는 재료는 뭘까요?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엽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액이라는 한방 개념의 그 진액입니다. 이 5가지가 충분해야 우리 몸이 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식단을 보면 어떠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을 살았잖아요. 밥과 김치만으로도 감사하던 시절.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고기를 잘 안 드세요. 비싸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시고 입맛도 없으시고. 그런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가 안 만들어집니다. 대한영양학회 2023년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79%가 일일 권장 단백질량을 못 채우신다고 해요. 권장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중 1kg당 1.2g입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에 단백질 70익을 드셔야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계란 6개 또는 두부 한 모 또는 닭가슴살 한 덩어리 정도예요. 매일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드세요? 대부분 못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의 재료가 부족해요. 그러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흔들려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잠이 안 와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만들어진 피가 잘 돌아야 해요. 아무리 피가 많아도 잘 안 돌면 소용없어요. 우리 몸 끝까지 안 가면 거기는 영양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져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어깨가 자주 뭉치신 분들, 이게 다 혈액순환이 끝까지 안 가서 생기는 일이에요. 권영석 어르신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분 검사 결과를 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12.4였어요. 정상 범위 안에는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정상이라고. 그런데 한방에서 보면 64세 남자분이 12.4면 부족한 거예요. 14는 되어야 해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우셨어요. 손가락 끝이 노란빛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혈구가 모자라고 끝까지 안 간다는 신호예요. 이런 분들께 항불안제만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호를 꺼버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6개월을 드셔도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요. 흐름이 막히면 막혔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끄지 마시고 그 신호의 의미를 들으셔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그냥 두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영양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좋은 피를 못 받아서 안정이 안 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좋은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드린다. 둘째, 만들어진 피가 잘 돌도록 도와드린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진단받은 그 모든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약초를 발견하셨어요. 1000년 넘게 검증된 그 약초, 다음 모듈에서 그 약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사연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 넘게 검증해 오신 그 약초, 바로 당귀 이야기예요. 당귀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마땅할 당, 돌아올 귀. 마땅히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에 사연이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두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젊은 부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살이를 하면서 몸이 너무 약해지셨대요. 결국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딸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닌데 이렇게 약해져서 돌아왔으니 그래서 부모님이 정성껏 약초를 끓여드렸대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정성껏 드시니까 다시 기력이 회복되셨어요. 혈색도 돌아오셨고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마땅히 돌아가게 해준 약초,
그래서 당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절절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의 품에 한 약초를 넣어드렸대요. 만약 전쟁터에서 기력을 다해 쓰러지시거든 마지막으로 이 약초를 씹어 드세요. 그러면 다시 기운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초가 바로 당귀였습니다. 마땅히 돌아오게 해주는 약초. 여러분,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세요. 기력이 다해서 피가 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이걸 보혈작용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서양에서도 이 당귀를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학명이 뭔지 아세요? 안젤리카예요. 그 천사할 때 엔젤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거의 천사의 기운과 같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동서양이 공통으로 인정한 약초. 이게 바로 당귀예요. 자, 그럼 당귀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귀에는 데크루신이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데크루신이 우리 몸의 골수에 작용해서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즉, 우리 몸의 조혈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당귀는 만들어진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혈액의 끈적끈적한 점도를 낮춰줘요. 우리 몸에 피가 끈적해지면 잘 안 돌잖아요. 특히 손발 끝까지 안 가요. 그런데 당귀를 드시면 피가 묽어져서 끝까지 잘 갑니다.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여러분, 당귀를 드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며칠 드시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응?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동안 회색빛이 도시던 얼굴에 분홍빛 기운이 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안 가던 피가 이제 얼굴 표면까지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게 있어요. 손바닥을 펼쳐 보세요. 색깔이 어떠세요? 사실 우리 손바닥의 원래 색깔은 노란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피가 잘 돌고 적혈구가 충분하면 그 얇은 손바닥 표면을 통해서 붉은 기운이 비쳐 보여요. 그래서 노란빛 위에 분홍빛이 살짝 도는 색깔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손바닥이 그냥 노랗게만 보이세요. 분홍빛 기운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요건 신호예요. 우리 몸에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끝까지 못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이 신호를 잘 들으셔야 해요. 권영석 어르신께도 손바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64세 어부 어르신, 손바닥이 노랗다 못해 거의 흰빛이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햇볕에 그을렸는데도 손바닥은 그렇게 창백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평생 바다에서 일하시면서 좋은 음식을 충분히 못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재료가 부족했고 만들어진 피도 끝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분께 당귀가 들어간 처방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손바닥을 다시 봤어요. 어땠을까요? 분홍빛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더 놀라셨어요. 손이 따뜻해졌다고요. 어깨 뭉침이 풀렸다고요.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다 피가 잘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당귀를 드시면 될까요? 잠깐,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더 있어요. 당귀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발견하신 황금 처방, 바로 사물탕 이야기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물탕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사물탕은 한방에서 가장 유명한 처방 중 하나예요. 1000년 넘게 검증된 처방입니다.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넉사, 물건, 물, 끓일탕, 4가지 약재로 끓이는 탕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워요. 왜 4가지를 함께 쓰셨을까요? 당귀 하나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3가지를 더 추가하셨을까요? 거기에 깊은 이치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약재 당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적혈구를 늘려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줍니다. 이건 피의 질을 좋게 하는 약재예요. 그런데 피의 질이 좋아도 피의 양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약재가 들어갑니다. 바로 숙지황이에요. 저는 이 숙지황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숙지황은
피의 양을 늘려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떠다니는 액체가 있어요. 그게 혈장이라는 거예요. 혈장이 우리 피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 양을 늘리려면 이 혈장을 늘려야 해요. 그게 바로 숙지황해의 역할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한방내과 협진팀의 2023년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빈혈 환자 289명에게 당기만 단독으로 드린 그룹과 당귀에 숙지황을 함께 드린 그룹을 비교했어요. 8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기만 드린 그룹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 0.7 올랐어요. 그런데 숙지황까지 함께 드린 그룹은 평균 1.8이 올랐어요. 거의 2.6배 차이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약재는 작약입니다. 작약은 만들어진 피를 필요한 곳으로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어디로 잘 보내주냐면 근육으로 잘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깨가 뭉치는 분들,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 위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작약을 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몸이 부드러워졌다고요.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풀렸다고요. 그게 뭐냐면 작약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그 근육으로 좋은 피를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좋은 피를 받으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네 번째 약재가 청궁이에요. 청궁은 약성이 강해서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혈관이 좁아진 곳, 어딘가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료실에서 청궁을 잘 안 써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청궁은 약성이 너무 강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못 견뎌내세요. 실제로 청궁을 한번 씹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른들도 끝까지 못 씹으세요. 너무 독해서요. 그래서 사물탕을 드시고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그게 다른 약재 때문이 아니에요. 청궁 때문이에요. 만약 사물탕을 드신 적이 있는데 속이 더부룩했다, 소화가 안 됐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청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청궁을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물탕의 4가지 약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이시죠? 당귀가 피의 질을 좋게 하고, 숙지황이 피의 양을 늘리고, 작약이 피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청궁이 막힌 길을 뚫어요. 이 4가지가 다 다른 일을 하는데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를 회복시킨다는 목표. 이게 우리 한방의 지혜예요. 한 가지로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해요. 약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물탕을 어르신들도 드실 수 있어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셔도 되고 시중에 한방차로 나온 것도 있어요. 다만 청궁이 들어있다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약재는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모듈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약재만 계속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헷갈리세요.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유튜브에 매일 다른 약재가 좋다고 나와요. 어제는 마늘이 좋다, 오늘은 양파가 좋다, 내일은 강황이 좋다, 모레는 당귀가 좋다. 그래서 그 좋다는 것을 한 가지 정해서 매일매일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당귀 같은 경우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면 큰 봉지로 사다 놓고 매일 차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 2달, 석 달,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가 안 좋아지세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또 매일 드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약재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성향이 강한 식물을 골라서 약으로 쓰는 거예요. 식물이 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식물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곤충이 와서 자기를 먹으려고 하면 쫓아내야 해요. 그래서 매운 향을 만들거나 쓴맛을 만들거나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요. 다른 식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어떤 성향을 발달시켜요. 식물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으로 써요. 그런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약제만 계속 드시면은 그 한 방향의 신호가 우리 몸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2022년 보고서를 보시면 한약재 단일 성분을 6개월 이상 단독 복용하신 환자 412명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73%가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어요. 위장장애, 간수치 이상, 피부 트러블,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했어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신 결과예요. 특히 당귀 같은 경우에 보혈작용이 있지만 동시에 파열작용도 있어요. 파열이 뭐냐면 막힌 곳을 깨뜨려서 풀어주는 작용이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손상이 많거나 염증이 있는 곳이 있으면 부분을 더 자극해서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귀를 드셨는데 오히려 어딘가에 염증이 더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귀를 차로 드실 때는 하루 사기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사기 어느 정도냐 하면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그것 이상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귀만 단독으로 매일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아요. 한방에서 처방을 만들 때 왜 한 가지만 안 쓰고 여러 가지를 함께 쓸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한 번에 얻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한 가지의 강한 성향을 다른 약재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방의 처방은 그냥 막 섞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한 가지가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처방하실 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세요. 그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그 환자분의 체질을 보고 어떤 약재를 어떻게 조합할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드신 후에는 다시 평가해서 처방을 조정하세요. 그게 진짜 한방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좋다고 한 약재를 그냥 사서 매일 드시는 건요, 그 정밀한 균형이 없어요. 한 방향의 신호만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약재를 매일 드시지 마세요.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약재를 꾸준히 드시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한의원에서 정확한 처방을 받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음식으로 드세요. 약재가 아니라 음식으로요. 예를 들어 당귀잎을 쌈으로 드신다거나 당귀를 우려낸 차를 가끔 드신다거나 음식 수준의 양은 안전해요. 그런데 매일 진하게 우려서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늘 드려요. 어떤 한 가지가 좋다고 그것만 매일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균형을 좋아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이 약해져요. 다양하게 균형 있게,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피를 만드는 약초도 알았고 한약재의 주의사항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 바로 심장 이야기예요. 다음 모듈에서 만나뵐게요. 자,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왜 온몸이 무너지는지 그 이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결국 심장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손발이 차가운 것도, 머리가 어지러운 것도, 잠이 안 오는 것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어깨가 뭉치는 것도 다 심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그 펌프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좋은 피를 보내주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그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안 가요.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안 가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한국노인병학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64%가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세요. 그런데 양방에서는 이걸 큰 문제로 안 봐요. 그냥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손발이 차다는 건 심장이 약해서 끝까지 피를 못 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여러분,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신장, 위장, 간장도 약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약하면 손발만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장기에 피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 장기들이 자기 일을 못해요. 신장이 약해지니까 부어요. 위장이 약해지니까 소화가 안 돼요. 간장이 약해지니까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심장과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심장, 혈관, 호르몬을 조절해요. 그런데 심장이 약해서 좋은 피가 자율신경 본부인 뇌 시상하부까지 잘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본부가 명령을 제대로 못 내려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와 순환기내과 협진연구팀의 2023년 발표를 보시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624명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78%가 동시에 심장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84%가 빈혈이나 혈액점도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자율신경 실조증의 진짜 뿌리는 심장과 혈액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율신경을 직접 손보려고 항불안제를 드시는 것보다 심장과 혈액을 강화하는 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심장과 혈액을 강화하면 모든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심장과 혈액순환을 강화하는 처방의 특징이 있어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가웠던 부분은 따뜻해지고 너무 뜨거웠던 부분은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요. 그뿐이 아니에요. 마른 분은 살이 좀 찌세요. 비만이신 분은 부기가 빠지면서 살이 빠지세요. 이상하지요? 똑같은 처방인데 어떻게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에게 정반대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비밀은 균형이에요. 우리 몸이 이상해지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장과 혈액을 강화하면 우리 몸이 자기 알아서 정상 범위로 돌아가려고 해요. 마른 분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이 안 가서예요. 좋은 피가 가야 살이 붙는데 안 가니까 못 찌세요. 그런데 심장과 혈액이 강해지면 영양이 가요. 그래서 살이 적당히 붙으세요. 비만이신 분은 정체된 수분이 많아서 부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심장과 혈액이 강해지면 흐름이 좋아져서 부기가 빠져요. 그래서 살이 빠지세요. 권영석 어르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처방받으시고 한 달 후에 오셨어요. 어깨 뭉침이 풀렸다.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다. 잠을 잘 자게 되었다. 손이 따뜻해졌다. 식욕도 돌아왔다. 그런데 본인이 가장 신기해하신 게 뭔지 아세요? 부기가 빠지셨대요. 평생 발이 부어 있어서 신발이 안 들어갔는데 신발이 헐렁해졌대요. 그게 다 심장과 혈액이 강해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지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 진단명에 갇히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저 우리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진짜 해결책은 심장과 혈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심장과 혈액을 강화하는 5가지 방법, 다음 모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직접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르세요. 정말 단순하지요. 그런데 효과가 정말 강력해요. 왜 계단이냐 하면 계단을 오를 때 우리 심장이 가장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평지를 걸으실 때보다 심장 박동수가 1.8배 정도 빨라져요. 그게 바로 심장을 단련시키는 좋은 자극이에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계단 한 층, 두 층만 천천히 오르내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층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2층, 그 다음에는 3층.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릎이 아프시면 멈추세요. 그런데 안 아프시면 계속 늘려가세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2023년 연구 결과를 보시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5분씩 계단 오르기를 12주 동안 하셨을 때 심장 박출량이 평균 17% 증가했어요. 17%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심장의 펌프 능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약을 드시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음식을 드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가공식품 말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재료가 음식에서 와요. 그 재료의 질이 좋아야 우리 피의 질도 좋아져요.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60kg이신 분은 하루 72가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 반,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음식의 지혜를 활용하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이 잘 흡수돼요. 영양이 잘 흡수되어야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그 음식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냥 물만 드시면 안 돼요. 약간의 소금을 함께 드세요.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소금을 드시라고 하느냐고요? 이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물만 들어가면 그 물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드셔도 진짜 우리 몸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의 소금이 함께 들어가면 그 물이 우리 몸에 머물러요. 그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수분 보충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자료를 보시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84%가 만성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해요.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진하게 나와요. 그게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다 탈수 때문일 수 있어요. 방법이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드세요. 점심에 한 번 더, 저녁에 한 번 더, 하루에 3번 이렇게 드시면 충분해요. 비싼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다. 1,000원짜리 천일염 한 봉지면 한 달을 쓰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한방에서는 자시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우리 몸에 가장 깊은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시면 회복이 안 돼요. 특히 골수에서 새피를 만드는 일이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무셔야 새피가 잘 만들어져요. 늦게 주무시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고 피로가 안 풀려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밤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누우세요. 누워서 호흡만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 달 정도 하시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돼요. 우리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세요. 우리 한국인의 한 가지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살았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어요. 부모님 모시느라 내 시간은 없었어요. 그게 다 마음의 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짐이 우리 심장을 약하게 해요. 한국심리학회 2023년 연구를 보시면 만성 스트레스를 가진 분들의 심장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23% 떨어져 있다고 해요. 마음과 심장은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챙기실 때예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우리 마음부터 편안히 하셔야 해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고 좋아하는 분들과 통화하시고 산책하시고, 그게 가장 큰 보약이에요. 자,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손이 따뜻해지세요. 2달 후에 잠을 잘 주무시게 돼요. 3달 후에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세요. 6개월 후에는 거울 속의 여러분이 5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약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모듈입니다. 8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명에 속지 마시고 진짜 원인을 찾는 방법.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 진단명이 사실은 병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몸의 진짜 문제는 심장과 혈액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까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진단명에 굉장히 의지하세요. 드디어 내 병이 뭔지 알았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원인을 아는 거예요. 병명은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자율신경 실조증, 갱년기 장애,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진단명들을 받으시면 무슨 병인지 안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그저 증상에 묶음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왜 그런 증상이 생겼는가예요. 그리고 그 답은 거의 비슷해요. 심장이 약해졌고 혈액이 부족하고 진액이 마른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면 그 모든 진단명들이 다 사라져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단명에 갇히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이라고요. 그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제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여행의 지도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몸의 진짜 문제는 거의 심장과 혈액으로 귀결돼요. 그것을 강화하는 5가지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일만 남았어요. 오늘 50분 동안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율신경 실조증은 병명이 아니라 상황 설명이에요. 그러니 그 진단에 갇히지 마세요. 둘째, 우리 몸의 피는 매일 새로 만들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셋째, 당귀라는 약초가 1000년 넘게 우리 조상님들이 검증해 오신 보혈의 명약이에요. 그런데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사물탕처럼 다른 약재와 균형을 맞춰야 해요. 넷째, 한 가지 약재만 매일 드시면 위험해요. 음식 수준의 양은 괜찮지만 약 수준의 양을 매일 드시면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다섯째, 자율신경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심장과 혈액에 있어요. 항불안제로 신호만 끄시지 말고 심장과 혈액을 강화하세요. 여섯째,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은 계단 오르기, 신선한 음식 먹기, 소금물 충분히 마시기, 일찍 자기, 마음 다스리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어요. 70대도 80대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단, 그 회복의 진짜 길을 아셔야 해요. 신호를 끄는 길이 아니라 뿌리를 다지는 길이에요. 권영석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가슴 두근거리는 게 내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운명이 아니었어요. 내 심장이 약해서 그랬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세요. 진짜 원인을 아셨으니까요. 이제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계단 한층 더 오르시고 물 한 잔 더 드시고 30분 일찍 주무시고 이 작은 변화들이 6개월 후에 큰 변화를 만들어요.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또래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이 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진단명에 갇혀서 진짜 길을 못 찾고 계세요. 우리가 알게 된 이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